안녕하십니까. 법원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23일, 네, 내일이 24일 2부죠. 여러분들 2부 행복한 2부 보내세요. 네. 오늘도 아침 일찍 와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촬영을 할까 고민하다 이 내용으로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사 전문이잖아요. 가사 전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사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도 많고 사건도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가사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이혼 사건이죠. 네.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상담하러 와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돈이지 다. 아, 돈이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유책 사유가. 네,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방한테 유책이 있어야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유책이 없다고 하면은 임용이 안 됩니다. 재판 자체가. 이혼이 돼야지 뭐 재산 분할도 다투고 양육권 친권도 다투고 양육비도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책이 있어야 돼요. 유책이 없으면은 합의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유책이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입증해야 돼. 네, 입증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뭐 유책이 어떤 유책인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가해행위, 뭐 폭행행위로 인한 유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진단서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유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외도, 맞아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유책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엔 상대방이 외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네,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뭐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같이 있는 그 현장을 덮치는 것도 모텔 딱 문다고. 그런 증거는 근데 쉽게 우리가 얻을 수는 없잖아요. 뭐 직접 가서 현장을 덮치고 사진 찍는 거는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주로 갖고 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상대방? 맞아. 블랙박스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 휴대폰. 휴대폰에서 그 휴대폰으로 그 외도한 상대방과 한 채팅. 대화 이런 거를 또는 그 사진 이런 거를 그 상대방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 이런 거를 많이들 갖고 오세요. 이거 다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 사실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이게 불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이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갖고 오시는 증거들은 이 법 위반인데 이 법에서도 크게 두 가지 규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요즘에 휴대폰 뭘로 열죠? 이게 이렇게 해갖고 지문이나 뭐. 지문으로 해서 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남편 휴대폰 갖고 가갖고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연 다음에 가서 보는 경우, 또는 와이프가 그 남편 뭐 반대일 수도 있죠. 남편이 와이프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는 그 휴대폰이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임의로 풀어서 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적용됩니다. 이게 4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라고 써놓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동의 없이 그 비밀번호를 풀어서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해. 나 대표님 아이패드 비밀번호 와이프한테 큰일 났네. 저렇게 이제 경합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 가지 범죄가. 그거 자체가 문제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비밀 정보를 또 빼내는 행위 자체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건 또 제49조에 의해서 구율이 돼요.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 보니까 대략적으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에서 증거로는 채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형사 처벌 받는 것과 민사 증거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오시는 게 상대방 스스로 외도를 인정하는 녹취. 이건 불법일까? 불법이 아닐까? 네, 이거는 저희가 그 기존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촬영을 했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게 형사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서 노임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네, 위자료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사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데 너가 내 동의받지 않고 녹취했어? 나 그거 너무 기분 나빠.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끝이. 끝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증거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의심은 가는 상황에서 증거가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또 내가 의심만 가고 내가 실제 그 상황을 봤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뭐가 안 되면 입증이 안 되면 재판은 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 부부가 100%다 서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서로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서로 맞춰 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대한민국 이혼하는 가정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끝. 끝.